2024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 수시 최저 그까짓 거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 2차 지필평가가 끝났을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 등급 3학년 1학기에 등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 특히나 여러분 세특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은 꾹꾹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녹음하는데 그 이유는 바빴습니다. 하나라도 더 학생들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학년 특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내가 종합을 쓸지 안 쓸지 아직은 결정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트, 그리고 여러분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간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또 동아리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한번 최대한 한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그 공부 있잖아요. 우리 수능 공부 우리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11일 날 1학기의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킬러 문항이 뭐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저처럼 우리 고3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운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실 현장에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수능 최저가 필요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유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 요소도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이제 재수생들에 대한 모집을 했는데 우리 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이 통계를 한번 해봤더니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 통계치가 나와야지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내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올해 졸업생들이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거구나.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킬러 문항에 대한 이 어떤 관심과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걸 떠나서 피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방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실 현장에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최저, 이전에 많이 언급했지만 최저가 어느 대학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 대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시에서 대부분은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의 핵심은 교과 내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안에 학생부 안에 적혀 있는 서류의 내용이죠. 그래서 내신이 훌륭하면 교과 전형 위주로 쓰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내신이 약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를 몇 개 쓸 건지 종합을 몇 개 쓸 건지 이거는 정답이 없고요. 자신의 내신의 상태와 그다음에 그 내신을 뒷받쳐줄 최저의 충족 여부와 더불어서 얼마큼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조합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전형에서는 최저가 거의 없는데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이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교에서 2명만 쓰게 되는 이 전형은 3합 7입니다. 탐구 2과목 반영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문은 2합 4, 자연은 2합 5, 영어는 필히 3등급 나와야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연대도 활동 우수형, 연대 교과형의 추천형은 최저가 없지만 종합형은 최저가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천형으로 갈 거냐 활동 우수형을 할 거냐도 정해질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과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종합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 전형은 4, 8입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완화가 됐죠. 최저가 탐구가 하나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4개 영역을 공부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형, 특히나 올해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형은 200여 명 가까이 모집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내신에 대한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점수만 놓고 보지 마시고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만약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종합전형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개 중에 하나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년도는 2개 다 쓰면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는 2개 중에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가 맞춰지느냐, 특히나 우리 1등급 때 1.5등급 때 저는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5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70% 컷에 내 점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거 보고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발악을 한번 해볼 것이냐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워낙 최저가 높기 때문에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특이하게 교과 전형이 최저가 없고 뭐 연대가 똑같죠. 종합 전형이 최저가 있는데 인문은 3합6, 자연은 2합본데 반드시 수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홍익대도 교과 종합 둘 다 최저가 있는데 3합 8입니다. 3합 8. 그리고 우리 직업국 중에도 충북대 얼마 전에 충남대 충북대 설명을 갔다 왔는데 충북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2라고 하는 전형이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이긴 한데 최저가 있습니다. 3합 13입니다. 교과는 3합 10인데 종합은 3합 13인데 되게 난감하게도 탐구가 2과목 평균이고요. 그리고 수학과와 정보통계학과에 한해서는 반드시 수학이 미적 아니면 기하만 해야 된다. 나머지 교과에서는 수학이 확통을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자연계열은 미적과 기하를 보는 게 거의 국룰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지금은 지금은 직업국이 아직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저가 안 돼서 못 가는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맞출 수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교과 전형이죠. 금방 고려도 소개했지만 결국은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데는 우리가 메디칼 쪽을 빼버리면 서울대하고 고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에서 3합 7을 맞춰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문에서 최적 하나가 완화가 됐죠. 자연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중등진학연구회에서 6월 모평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가 최저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충족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족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서강대 3개 각 3등급이죠. 전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 서강대는 최저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내신 가지고는 서강대 지원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균관대도 3합 7인데 전년 대비해서 최저가 하나 완화된 거죠. 당연히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중앙대 3합 7입니다. 그러니까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실은 심적인 부담이 커요. 근데 우리가 이거저거 많이 따지잖아요. 킬러 문항이 없어지니까 뭐 중킬러 문항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떠나서 왠지 전년 대비해서 뭔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난이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예측을 좀 합니다.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접근성이 공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오다 보면 실수하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수생 그다음에 반수생들이 전년 대비보다 더 많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현장에서 물론 저희 학교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2차 집필평가 끝났다고 거의 뭐 수능 끝난 다음날 분위기로 이렇게 변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물론 시험 끝났으니까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다 놓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해오는 친구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 이렇게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은 3개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데 끝까지 해낼 수 있다면 게다가 중앙대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등급의 상승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합격 내신 성적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최저 맞춰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 2합5 전년도도 똑같고요. 외대도 2합 4 이렇게 유민에 있는 외대는 빼고요. 서울에 있는 외대 2합 4 했고 시립대도 3합실 3개 영역이라는 거. 시립대, 그다음에 중앙대, 성균관대, 서강대, 고려대. 그런데 서강대는 3개 각 3등급이니까 이게 3학 9하고 약간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서강대는 3개를 반영하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세 보이진 않고요. 시립대, 중앙대, 성대 여전히 3개 영역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 게다가 홍익대 같은 경우도 3합 8이긴 하지만 특히나 전년도에 인문은 3합 7이었는데 하나가 완화가 된 거죠. 3개 영역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학교들 최저 잘 맞춰놓고 기다리시는 거.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서 합격이 형성이 되는데 4등급짜리 학생들이 뭐 최저가 되니까 쓴다? 그런데 되게 터무니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최저를 맞추고 나면 기다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물론 붙는다는 보장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최저도 못 맞추면서 이게 쓸지 안 쓸지 고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맞춰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숙대 2합 5고요. 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 라인들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나 요 라인에서 자, 국민대와 세종대 놓고 보면 일단 인문이 더 높습니다. 인문에서 내신 따기가 최저 따기가 더 어려운데 여전히 국민대하고 세종대는 인문에 좀 높게 설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요. 숭실대는 비슷한 레벨 치고는 최저가 좀 센 편입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 뒤에 보시겠지만 아주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레벨 치고는 최저가 높기 때문에 최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내신이라면 최저가 좀 더 이렇게 센 데로 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학과를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신이 조금 불안정하면 좀 센 최저가 있는 데를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도 2등급 때 중반 때 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막 3등급, 4등급 후반 때 가는 친구들이 무조건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최저를 맞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과기대 생명대 2합 7 개념이고요. 성신여대 2합 7입니다. 작년 대비 성신여대도 최저가 하나 완화된 거죠. 단국대 2합 6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대 2합 5. 인하대 또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최저가 하나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2합 5였는데 인문만 2합 6으로 가톨릭 2합 7, 한양대 에리카도 전년 대비해서 하나가 완화된 거고요. 가천대 2합 6이고 그 다음에 경기대는 전년대 교과 성적 우수자와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둘 다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최저가 없어지는 대신에 교과 성적 우수자는 그대로 최저 똑같이 이뤄주는데 가천대와 경기대 단순히 최저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이건 반영 과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저만 이제 기말고사 끝났다고 내신 다 끝났다고 또 이제 학생부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마구장창 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수능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는 입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볼 학생들은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상위권 레벨에 갈 수 있는 이 학생들은 정말로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냥 2등급, 3등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직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전 다 뭐 앞에 분석한 자료 다 봤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작년 6월 달에 충족했던 퍼센테이지와 올해 걸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하고 최저가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변화된 지점을 볼 게 없죠. 또 전년도 자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충족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면대 같은 경우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될 건데 고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고대가 최저가 완화가 됐잖아요. 특히나 인문이 하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6월달 대비해서 4% 정도가 최저 충족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최저 충족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모집 인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체제가 하나 완화됐기 때문에. 반면에 자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뭐 1% 정도 오른 것 같긴 한데 큰 차이가 없고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전년도에는 탐구를 2개 반영했고, 그죠? 근데 우리는 4, 8에 탐구를 하나 반영하기 때문에 체제가 그래도 완화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학업 우수형도 충족률이 높다. 성균관대 전년 대비해서 하나 체제가 완화가 됐죠. 마찬가지로 충족률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고, 서강대 어마무시합니다. 자, 9%밖에 안 됐는데 17%, 그 다음에 24%였는데 38%.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그래서 서강대도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 영어에 대한 그 2등급, 1등급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경희대 전년대가 변화가 없고 홍익대는 인문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인문에서 최저 충족률이 높았죠.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말했던 부분들이 실제 6월 모평에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에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튼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쉽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죠. 왠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볼까라고 접근하는 반수생, 재수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장에서는 현역들은 공부를 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고 나 최저 없는 대학 갈 거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난 서류가 잘 되기 때문에 종합으로 갈 거다 이런 친구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현역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재수생들은 뛰어들면 최저가 필요한 또 그다음에 정시로 대학 가려고 하는 우리 현역 고3 학생들은 상당히 피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쫄지 말고요. 겁내지 말고요. 또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저 같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흐름대로 그대로 열심히 준비해 가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여기까지 제가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패턴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나 1학기 말 잘 마무리하시고 그죠? 방학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실망만 또 불안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능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세특, 창체, 자율, 진로, 동아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요. 특히나 학생부의 핵심은 탐구력입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1, 2등급 학생들은 나의 탐구력을 보여줍니다. 심화 연계 확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잘 생각하시고 3, 4등급의 학종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진로에 대한 노력을 정말 많이 어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잘 마무리해 놓으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